누가 왕이 될 상인가? First, I'd like thank God above.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들과 친구, 가족, 그리고 소중한 저희 팬들과 이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ll be back with season 2. Thank you. 네,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이죠. 아마 이 수상 소감 여러 번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슈 인터뷰로 2부 이어갑니다. 나무주연상의 이정재, 그리고 감독상의 황동혁, 오징어 게임이 미국 에미상에서 그야말로 새 역사를 썼습니다. 한국 배우가 에미상 나무주연상을 받은 것은 배우 이정재 씨가 최초라고 하죠. 아시아를 통틀어서도 처음인 기록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이슈 인터뷰 더스크램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 이번 수상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혜은입니다. 너무 기분 좋.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그럴까요, 정말. 네. 아니 뭐 저는 그냥 한국 사람으로서 시청자로서도 기분이 좋으시지만 네. 우리 편집장님은 문화인이라고 할까요? 문화인으로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어제 그 에미상 시상식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생중계를 원했던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제는 뭐 생중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앞으로 이런 모습들에 박수치기 위해서 한국 관객들도 좀 직접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네. 정직히 말씀드리면 이정재 배우의 수상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 황동혁 감독의 감독상을 이제 들으면서 그야말로 약간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좀 뭉클해졌어요. 네,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또. 좀 아쉬움은 없으셨나요? 워낙 이번에 여러 부문의 후보가 올라 있어서 네. 조금 더 다관왕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살짝 하고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에미상 측에서도 가장 주요한 작품의 트로피를 오징어 게임에 건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보다는 질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에미상이라고 하면은 뭐 익숙한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번에 처음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네. 어떤 어떤 권위를 가진 상인지 어떤 의미를 가진 상인지 그 수상의 의미부터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74회 에미상이 열렸습니다. 역사가 꽤 길죠. 예. 그러니까 북미와 전 세계 방송계의 칸 영화제 혹은 방송계의 아카데미 시상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이번에 에미상에서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받았다는 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이 한 4관왕 정도 휩쓸었던 그 당시와 거의 같은 급의 돌풍이자 신드롬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신에서도 당연히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참 1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이제 공개가 된 지. 오징어 네. 게임이 열풍을 넘어서 신드롬이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얻긴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딱 지난 9월 17일 날 처음 전 세계에 공개가 됐었던 작품이거든요. 그리고는 거의 매일매일 어떤 뉴스 헤드라인에 걸맞는 뉴스들을 쏟아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개 후에 첫 28일 동안 16억 5,045만 시간의 시청 시간을 기록했어요. 감도 안 잡혀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냥 숫자고요. 그냥 쉽게 그 땡플릭스 역대 최고 시청 시간을 달성한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상식에서 이제 우리 배우, 우리 감독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수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었는데 그중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영수 배우가 한국 배우 최초로 골든글로브 시상식 TV 드라마 부분에서 나무조연상을 또 받았고요. 또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배우 조합상에서 이정재, 정호연 배우가 남녀 주연상도 받았었죠. 그렇군요. 정호연 배우는 여기서는 주연상으로 오르고 저쪽에서는 또 에미상에서는 조연상 후보로 오르고 이게 조금 다른가 봐요, 기준들이.
예,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이 에미상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토리텔링의 중심에 따라서 주연상, 조연상, 그리고 에피소드의 중심이 있는 배우들을 위한 게스트상까지 좀 아하. 다방면으로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 또 하나 들려왔던 소식이요. 앞서서 이제 9월 17일, 작년 9월 17일에 오징어 게임이 공개가 됐다라고 하셨는데 네, 미국 LA시가요. 이 네.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지정을 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뭐랄까요, 생뚱맞다 이렇게 느끼기도 했거든요. 미국 아, LA시에서 네. 지정을 했다고 하니까요. 되게 좀 재미있는 이벤트처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런데 LA는 전 세계 영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본거지 같은 곳이잖아요. 아, 예. 그렇다 보니 문화적인 이런 콘텐츠가 굉장히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면 그것들을 기리기 위한 여러 가지 기념일들을 만듭니다. 예. 그리고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LA시 의회가 선포를 했어요. 이거는 그만큼 오징어 게임이라는 콘텐츠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화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계에 미친 영향력이 크다라는 걸 확인시키는 이벤트고요. 또 하나는 한국 콘텐츠 중에는 이렇게 기념일을 지정한, 미국 내 기념일을 지정한 콘텐츠가 처음이라는 아하. 점에서 확실히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날을 앞으로 어떻게 길릴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매년 9월 17일마다 이 달고나를 해먹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LA시 한복판에서 하고 있고 이러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 한국의 어떤 다양한 놀이 문화부터 삶의 문화들까지도 콘텐츠를 통해서 전 세계에 확산되는 건 확실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문화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고 다시 한번 느껴지고 네. 이 에미상 보면요. 이번에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OTT를 통해서 공개가 된 작품인데 네. 뭐 이런 플랫폼 같은 거는 가리지 않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TV 플랫폼을 통한 드라마 시리즈를 이제 중심으로 상을 주는 게 에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뭐 지상파, 공중파, 방송사들 중심으로 에미상 시상식 수상자들이 결정이 됐었지만 최근에는 OTT 글로벌 플랫폼들이 굉장히 우수한 작품들을 내놓으면서 에미상을 휩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어제 소식이 전해진 감독상하고 나무주연상 외에도 4개의 상을 더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은 상을 나눠서 이게 치르고 발표를 하나 봐요? 네, 이 에미상은 크게 시상식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임타임 에미상이라고 부르고 남녀 뭐 주연상부터 시작해서 좀 주요상들을 주고요. 예. 그리고 워낙 이제 미국 내에는 시리즈가 정말 많거든요. 방송되는 시리즈들이. 그리고 그 시리즈들은 각각 편수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영역별로 기술적인 부분들에도 되게 꼼꼼하게 상을 줍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상은 크리에이티브 아츠 에미상이라고 아하. 불러서 예. 요거는 지난 좀 앞서 시상식이 열려요. 그런데 이 한국의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티브 아츠 에미상 시상식에서 여자 게스트상, 프로덕션 디자인상, 스턴트 퍼포먼스상, 비주얼 이펙트상 이것도 다 주요 부문들이거든요. 예. 이 상은 이미 4개 부분을 받았고 프라임타임 에미상에서 나무주연상과 감독상을 받게 된 거죠. 이 작품 보면서 그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무대 같은 것들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역시나 또 상을 받았었네요. 네,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당연히 감독이나 배우에게는 뭐 산업계의 스포트라이트가 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렇게 미술적인 제작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은 한국의 이런 각 분야별 전문 스태프들이 또 글로벌 무대에 소개되고 글로벌 무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네.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시상식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황동혁 감독도 나를 주목하겠지만 이게 모두가 함께 만든 거다 이런 또 수상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 진짜 다들 아마 기쁨을 함께 누리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중에 또 주목을 받았던 인물을 굳이 꼽자면 이정재 배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어제 시상식에서 너무나 멋진 모습을 보고 해외 팬들은 아니 그
기운이 어디 갔냐고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정재 배우는 이제 뭐 앞으로 미국을 쫙 사로잡는다, 뭐 해외 팬들을 사로잡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사로잡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강하게 사로잡을 것 같습니다. 이정재 배우는 이번 오징어 게임으로 미국에서만 미국 배우조합상, 스피드 어워즈, 크리틱스 초이스, 이번에 에미상까지 나무주연상을 4개나 수상했어요. 네. 다 주요한 영화상, 드라마 상들이기 때문에 이 4개의 트로피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정재 배우가 현재 미국에서 어떠한 위치를 가진 배우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향후 조금 더 새로운 모습들을 글로벌 무대에서 보여주는 큰 기회들이 그를 찾아오겠다라는 이야기, 그건 조금 이따 또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어제 이 시상식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관객들이 알고 있는 진짜 멋진 이정재 배우의 모습으로 네. 정말 시상식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보여줬는데요. 물론 시상식의 어떤 다양한 퍼포먼스 중에 하나지만 시상자로 무대에 올라서 정호영 배우와 함께 그 영희 인형과 함께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퍼포먼스를 굉장히 익살스럽게 보여준 이런 모습에서 역시 선생 배우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이 오징어 게임에서 이정재 배우가 보여줬던 모습이라는 것은 사실 한국 관객들은 굉장히 익숙할 수 있어요. 멋진 배우지만 항상 굉장히 보여주는 인물의 폭이 넓고 큰 변화의 폭이 큰 캐릭터들을 연기해온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 이정재 배우를 오징어 게임으로 처음 만난 이제 관객들은, 시청자들은 기운의 모습을 약간 오징어 게임 속 캐릭터로 기억했다가 아니 저렇게 멋진 배우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놀랬겠죠. 이전에 그 외신에서 한번 인터뷰할 때 이제 한국에서 유명해지겠어요라고 했던 거 생각나는데 예. 이제는 뭐 미국에서도 그런 질문 할 일 없겠어요. 맞습니다. 이제 이정재 배우가 어떤 배우인지 정도는 다들 숙지를 하고 그 배우의 다음 또 차기작들을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 감독으로서의 이정재 또 주목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 데뷔작인 헌트 칸 영화제에 초청되기도 했었잖아요. 그 직접 맞습니다. 다녀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당시에도 뭐 인기 관심도 높았었죠. 네, 그 칸에서 이정재 배우를 알아보고 이정재 배우에게 정말 환호하는 일반 대중들도 정말 너무 많았었고요. 그리고 칸 영화제는 조금 특별하게 영화 산업계에 있는 관계자들 중심의 영화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영화제에서 이정재 감독님의 감독 데뷔작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 점에서는 연기뿐만 아니라 연출력까지도 이제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준비된 감독이자 배우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네. 이번 헌트 같은 경우는 칸 영화제 이후에 이번에 그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도 또 소개가 되면서 감독 이정재가 레드카펫 위를 걷는 모습은 조금 더 자주 보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가끔 보다 보면 이제 평단의 그런 평가와 일반 관중들의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이 헌트는 국내 개봉했을 때도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봤을 때 앞으로 진짜 감독 어떤 모습 보일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 이정재 배우가 이제 월드스타라고 뭐 명실상부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스타워즈 시리즈 주인공으로 낙점되기도 했다고요? 네, 정말 이거는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계에서 이정재라는 배우를 그야말로 활짝 문을 열고 초대한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스타워즈 시리즈라고 한다면 1970년대에 시작을 해서 미국 영화 엔터테인먼트 산업계의 그야말로 가장 슈퍼 IP라고 불릴 수 있는 시리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국 엔터테인먼트의 역사다. 역사의 어떤 그 줄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리즈인데 이 시리즈에 이정재 배우가 주연급 캐릭터로 캐스팅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전에 이터널스의 마동석 배우가 출연을 캐스팅을 하고 또 네네. 박서준 배우가 캐스팅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 좋은 소식들의 뒤를 이어서 그야말로 끝판왕 캐스팅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가장 아이코닉한 시리즈에 이정재 배우가 주연급의 캐스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정재 배우가 전 세계의 영화 엔터테인먼트 산업계 관객 중에 굉장히 많은 티켓 파워를 가지고 있는 배우다라는 것의 어떤 인증이기도 하죠. 예. 구체적으로 뭐 어떤 캐릭터다 이런 거는 공개된 게 아직 없습니까? 예, 아직 드러난 바는 없습니다만 이정재 배우를 캐스팅해서 연기를 시킬 캐릭터라면 아마 굉장히 입체적이고 멋진 캐릭터여야 할 겁니다. 아우, 기대가 됩니다, 진짜.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정재 배우만 얘기하기에는요, 이 의미도 상당해서 황동혁 감독상을 수상했어요. 이거 역시도 비영어권 작품 가운데서 최초고 한국인도 최초인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황동혁 감독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요. 황동혁 감독은 한국에서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흥행작들을 만들어낸 우리에게는 스타 감독이시죠. 네. 그런데 드라마 시리즈를 만든 건 오징어 게임이 처음입니다. 그러니 에미상 시상식 입장에서 보면 드라마 시리즈를 처음 만든 신인 감독이 감독상을 수상한 것과 같은 셈인 거죠. 인지도로만 생각해보니까 따졌을 그러네요. 때.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황동혁 감독이 다양한 장르를 뛰어넘는 훌륭한 영화를 만들어 왔던 그 크리에이터로서의 어떤 경력들이 또 새롭게 콘텐츠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데 한몫을 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에미상이 비영어권 작품에게 이렇게 수상을 한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후보에 올랐을 때 사실 한국보다 해외 평단이나 언론에서 이것이야말로 수상이야말로 역사적인 일이다. 후보에 오른 것조차도. 그리고 만약에 수상을 한다면 그것이 에미상이 진짜 글로벌한 시상식이 되는 첫발이 될 거다. 이런 식의 논평을 내놨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비영어권 콘텐츠에 대해서 약간은 배타적이었던 에미상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이제 타 언어권의 콘텐츠까지도 받아들이게 되는 어떤 첫발을 만든 거고 그것을 황동혁 감독이 만들었다. 한국어 콘텐츠로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수상 후에 시즌2로 다음에는 작품상도 받겠다. 이런 뭐 각오랄까요? 이런 것도 밝히기도 했는데 어떻게 I will be back 시즌2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저는 황동혁 감독님의 작심 수상 소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되게 좀 가슴이 뭉클했던 게 뭐냐면 더 이상은 한국의 컨텐츠, 한국 감독과 배우가 세계 유명한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는 것이 한 줄 헤드카피 뉴스나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일들이다. 이제가 시작이다, 첫발이다라는 이야기들을 감독과 배우가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황동혁 감독 같은 경우는 이번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또 에미상 감독상을 비영어권 콘텐츠로 처음 수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즌2에서는 더 많은 배우들과 함께 에미상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진짜 어떤 내용이 담길지 너무나 궁금해지고요. 특히나 영희 남자친구 철수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또 인형 캐릭터 아니면 장치로 나올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 인터뷰 기분 좋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